여러분 안녕하세요. 퀵지테프 공식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서미지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G12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터이신 분들께서는요. 꼭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민지텔프 강의가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지텔프 설명, 강의 설명,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지만 실강생 못지않게 많은 자료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트렌드 분석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강의를 듣고 싶겠지만 사실 상황상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괴리감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무단히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 목표 점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목표 점수대별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 강의까지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여러분 목표 점수가 뭐 32점이든 50점이든 65점이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제가 전략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분석한 강의와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GTF 레벨 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GTF는요,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인 영어 능력 시험 평가로요.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레벨 1에서부터 5 중에 2에 해당하고요. 자, 그렇다면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문법, 듣기, 독해와 어휘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수를 살펴볼게요. 26개가 문법, 그 다음에 듣기도 26개, 독해와 어휘는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듣기 또한 1에서부터 4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독해와 어휘는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각각 7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 중에 5개는 이제 question인데요. 추론 문제, 그냥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는 어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 2개 곱하기 4개는 총 8개의 어휘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8개의 어휘 문제까지도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얻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은 총 9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듣기가 조금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요. 87분 정도에서부터 90분 사이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요.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문법 20분, 듣기 30분, 그 다음 독해 어휘 40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전략상 듣기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듣기 시간에 문법을 풀어도 되고 독해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87분에서 90분 사이에 내가 나의 전략대로 어느 영역에서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리스닝 시간은 정확하게 딱 이 시간대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점수를 이제 같이 볼 건데요. 각 영역별로 100점당 몇 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영역별 점수를 다 총합을 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의 점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GTF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 토익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께서는요. 첫 번째 문항수가 적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두 번째는요. 시험 결과가 5일 정도 뒤에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정말 빨리 나오기도 하거든요. 목요일에 나오기도 하고 수요일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5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긴장하고 내 점수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시작돼요? 오후 3시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숙면 취하고 오후 3시에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인 게 이제 장단점으로 여러분들께 적용이 될 텐데요. 절대평가라고 하면 사실 회차별로 난이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점수에 따라서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GTF 레벨 2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저의 민지텔프 강의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회 시험을 응시하며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사의 자질은요, 정말 최신의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형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인강생 분들에게도 정도의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빼고 거의 다 응시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GTF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학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는 시험 보는 게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게 저의 취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 GTF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생들을 위한 고퀄리티 민지테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강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득점 혹은 50점 이상에서 이제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들은요. 조동사랑 접속사 유형 문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독해와 어휘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점수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요거를 중점적으로 인강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반이 하나 따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2점 교재와 인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2점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하는 인강 스터디,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인강 스터디에서는요, 실제 기출된 것을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 트렌드 문제를 접할 수 있게끔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접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문법에서 애매하게 막 88점, 뭐 92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96점에서 100점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보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와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전적인 동의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외웠는데 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다른 어휘가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그 뉘앙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독해와 어휘를 꾸준히 미리 매일매일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공식 모의고사 문제집 테스트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데요. 다른 모의고사는 뭐 5개에서 6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짧은 테스트 3로 보완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대충 문제 풀고 리뷰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점수가 오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강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현강에서 실제로 강사랑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강을 여러분들께서 선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강의지만 그러한 현강과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저는 항상 뭐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과 카페에서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세요. 제가 작성한 폼 안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요, 1:1 개별 피드백과 그 다음에 전략 상담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략 상담은 매우 중요한 게요, 내가 테스트 1에서 이렇게 풀어봤더니 점수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딱 알 수 있죠. 아, 요거가 부족해가지고 전략을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테스트 2에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전략 상담을 이제 3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전략 상담을 통해서 아, 나는 실제 시험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 리스닝의 장점은 이거니까 2개는 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마킹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상담을 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피드백과 상담을 제공을 하니까 이 부분은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지테프 강의 인강생 분들께서는 이러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인강생들을 위한 최신 기출 유형 100% 반영 2회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1 끝나고 나서 테스트 2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문법 문제 공유, 그 다음에 테스트 3가 시작되기 전에 두 번째 문법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저랑 같이 제가 공지하는 부분을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냥 하나하나씩 계속 올려주셔도 돼요. 저는요, 핸드폰 중독, 노트북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충분한 답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제 강의를 많이 들어서 나 부자 돼야지, 이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점수가 매우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도 받으시고 전략 상담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나의 상황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카카오, 풀친으로요, 서민지, 지텔프, 여러분은 이렇게 적지 마시고 서민지 지텔프로 적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요, 이제 저랑 인강 시작 직전에 상담을 하고 나서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상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저는 바로 모의고사를 풀래요 라고 하지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의고사를 풀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진단을 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려운 일 없이, 그 다음에 시행착오 없이 순탄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게 저의 또 목표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하고 나서 인강을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민지텔프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부분인데요. 여러분 전략 또한 목표 점수대별로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32점이 목표이신 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32점이 목표라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애플 이런 거밖에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오케이입니다. 시제가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오케이. 그런 분들께서는 일단 저의 그 32점 교재와 함께 그거를 끝내고 나서 이 모의고사 공식 문제집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32점 목표이신 분들은요, 자, 여기 영역에서 검정색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연결사 조동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막 어휘 암기하면서 독해하는 연습까지 할 필요가 전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32점이 목표라면요, 독해와 듣기를 하나로 찍었을 때 최소점을 45점. 이거는 제가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이제 점수를 총합하면서 나온 도출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45점이라고 한다면 32점이 목표일 때 일단 문법 영역에서 51점 이상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51점 이상의 점수를 이제 제가 영역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제 6문항, 가정법 6문항, 세문항, 슈드 생략, 관계사 2문항, 준동사 5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랑 공부를 할 때 준동사는요, 사실 외울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왜냐면 삼형식으로 취하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각각 다 외워야 되는데요. 사실 32점이 목표라면요, 이 5개 애매하게 공부해서 막 3개 맞고 2개 맞을 바에는 하나로 찍어서 확실하게 플러스 3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얘는 공부할 필요도 없다. 준동사는 찍는 유형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시제, 가정법, 슈드 생략 여기서 합치면 총 15문제죠. 이 15문제는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과 이제 유형 분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잘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15개만 맞춘다고 해도 우리는요, 58점 이상 점수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문법에서만. 그러면 18개가 돼버리네요. 왜냐면 얘는요, 우리가 암기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점수니까. 그럼 이미 65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32점이 아니라 어쩌면 38점, 40점 이상으로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7스킬을 적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암기 베이스로 해가지고 문제를 유형을 분석을 하고 적용하는 연습까지 하신다면 평균 점수는 기본적으로 38점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확실하게 자신감이 생기죠? 리스닝이랑 독해는 그냥 찍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43점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법을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한 85에서 88은 나오시면 사실 문법만 제대로 해도 듣기, 독해 찍어도 점수가 43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법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32에서 43점이고 43점이라면 조금 고득점을 더 맞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까지 32에서 43점 플러스 전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48점 플러스 48에서 50점 이상이 목표이신 분들을 위한 설명인데요. 자, 먼저 문법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88점 이상은 나오게끔 제대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로 나왔을 때 19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로 찍으면요. 요즘 들어서 23에서 27점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로 했을 때 19점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께서 독해 영역에서는 48점에서 52 사이로 맞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유형들이 다른데요. 원은 인물이에요. 인물 파트로 가끔 우리가 아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겠죠. 사 같은 경우에는요. 비즈니스 레터라고 해서 우리 토익하신 분들은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레터나 인물은요. 누구든지 간에 더 쉽다라고 느끼는, 쉬운 건 아니죠. 조금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소재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도 인물 관련된 어휘 위주로 암기. 그 다음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편지글이나 공지글에 관련된 어휘 위주로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를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이 점수 이상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베이스를 깔 수 있는 그런 직독직해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의 문장 구조의 체계를 잡는 강의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48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간을 진짜 영포자라고 해도 2주, 1주에서 2주 정도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5점 플러스로 넘어갈 건데요. 65점 플러스는 첫 번째, 리스닝을 한다. 두 번째, 리스닝을 하지 않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여러분들 리스닝을 한다와 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와 상담을 통해서 가르칠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 실력도 다 다르고 상황도 처해진 상황도 다 다르고 투자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애초에 6개월 정도 공부해야지 라고 그냥 대충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본고사에 몰입하자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점수가 확실히 빠르게 성취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랑 상담을 통해서 한 10% 이하는요. 리스닝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던 내역이 있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드리는 조언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회차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립니다. 해야 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문법 영역은 우리가 그래도 92에서 100점 사이는 나오게끔 공부를 할 거고요. 웬만큼 우리 인간 스터디랑 병행을 하면요. 무난한 회차에는 100점도 가능합니다. 100점 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듣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점이라고 19점으로 세팅을 해보자면요. 19점은 일단 리스닝을 하지 않으신 분들로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서는요. 한 38점 정도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듣기 영역을 4개 다 집중해서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강점 파트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요. 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하나만 하든 이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일단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듣기 영역은 38점이 최소. 조금 하시는 분들은 4개 다 해서 50점, 65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제가 1대1로 개별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한 68점 이상만 좀 나오면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점이야. 그러면 이미 얘네 2개 합쳤을 때 이미 208점 이상이 넘어가요. 65점 이상이라면 총점이 195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언저리로 맞으면 되겠지만 확실하게 더 맞으시려는 분들은 문법은 웬만하면 100. 리스닝은 이거 이상으로 해서 42 이상은 좀 나올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전략과 그 다음 GTLF 유형에 철저하게 맞춰진 리스닝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대충 공부해서 문제 풀고 시험장 가지 마세요. 제대로 리스닝도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독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본기가 베이스가 돼야 돼서요. 리스닝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요. 만약에 내 상황상 지금 나 기본기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모의고사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네, 어휘랑 직독직해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문장 구조 연습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연습이 되었을 때 모의고사 강의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닝을 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 최대한 96에서 100은 나오게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85점 이상이 나오게끔 이게 이상적인 점수겠지만 사실 85점도 쉬운 점수가 아닙니다. GTF는요 절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어려운 회차를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점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략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다 갖췄어요.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풀었어요 하는 목표 회차가 있죠. 그럼 그 목표 회차부터 그냥 거르지 않고 쭉 시험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얻어 걸리는 회차,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회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65점에서부터 이제 더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득점이 목표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표 점수에 따라서 전략 상담하면서 저랑 같이 민지 TOEFL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